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충돌 당시를 분석한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미 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선박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조사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운 걸로 지목된 러시아 업체와 북한인들을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LA의 명문사립 USC의 올해 입학 전형 합격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합격률이 이 대학 역사상 최저인 9.2%를 기록했습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외선거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오전 8시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선 13일간 이어질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는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할 수 있고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줏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 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볼티모어 소식부터 전합니다. 다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충돌 당시를 분석한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미 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선박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조사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새벽 1시 24분, 배에 불이 꺼졌다가 몇 초 후 다시 들어옵니다. 1분 뒤 이번엔 배에서 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시 1분 뒤 배 안에 모든 불이 꺼집니다.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선박이 통제 불능에 빠지자 선원들은 당국에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There's a ship approaching. It just lost their steering. So until you get that under control, we got to stop all traffic. 당시 운항 경로를 나타낸 화면입니다. 다리를 향해 곧바로 가다 갑자기 항로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리 충돌 직후 구조선이 몰려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213 dispatch. The whole bridge just fell down. Start, whoever, everybody. The whole bridge just collapsed.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선박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사고 당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종자 6명은 숨진 걸로 추정된다며 시신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ork is undergoing to recover their remains, and our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their loved ones whose lives are never going to be the same.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백악관은 4개 중점 복구 분야로 항만 운영 재개와 공급망 문제 처리, 교량 복구, 지상 운송 문제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사고 선박에 연료와 위험 물질이 실려 있지만 선박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대도시의 강을 가로지르는 긴 다리가 무너지는 데에는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사고 선박이 다리에 부딪히기 직전에 조난 신고를 보냈고 당국이 신속히 대처하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김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두운 밤, 컨테이너 5,000개를 실은 대형 화물선이 다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충돌합니다. 교각 위 상판부터 차례로 다리가 무너져 내립니다.
강물 위를 지나는 56m 구간 전체가 주저앉는데 불과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리 위를 달리다 강물로 빠진 차량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여러 대가 추락한 걸로 알려졌지만 선박 충돌 2분 전 다리를 통과한 화물차를 마지막으로 다리 진입 차량은 없었다고 주 당국은 밝혔습니다. 선박 조난 신고를 받고 교통을 통제한 덕분입니다. One of you guys on the south side, one of you guys on the north side, hold all traffic on the Key Bridge. There's a ship approaching. It just lost their steering. 하지만 다리 위에서 포트홀 복구 작업 중이던 인부들은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피를 위해 경찰이 출동하려던 순간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Be advised, the entire bridge, the entire Key Bridge is in the harbor. 메릴랜드 주 정부는 조난 신고와 경찰 소방의 신속한 조치로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We're thankful that between the Mayday and the collapse, many of the vehicles were stopped before they got onto the bridge, which saved lives in a very, very heroic way.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야간 작업에 나섰던 중남미 출신 희생자 가족에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운 걸로 지목된 러시아 업체와 북한인들을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번 외화를 대량으로 세탁해 핵과 미사일 개발비에 보탠 정황도 드러났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IT 인력의 외화벌이에 연루된 북한인과 제3국 기관 등을 공동 제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거점으로 북한의 금융거래를 촉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 블라디보스토크 진명하병은행 대표 등 북한 국적의 은행 대리인 6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 가운데 압록강 개발은행의 유부웅 중국 선양 대표에 대해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이라며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 세탁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간 물자를 조달하는 등 북한의 로켓 공업부 등에 조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록법인인 알리스, 아랍에미리트 등록법인인 파이오니아 벤콘트 스타 부동산 등 업체 2곳을 제재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기관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와 연계돼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에 북한 IT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제재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우리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뉴욕시가 맨해튼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MTA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혼잡 통행료 징수 계획 안건을 11대 1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이르면 6월 중순부터 맨해튼 중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상대로 $15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계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뉴욕시는 혼잡 통행료 부과를 통해 교통난을 덜고 MTA에 연 $1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주와 뉴욕주 주민들도 통행료 징수 계획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예고된 일정의 통행료 징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UC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의 신입생 합격 통보가 시작됐는데요. LA의 명문사립 USC의 올해 입학 전형 합격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USC 측에 따르면 2024년 가을 학기 신입생 선발에서 역대 가장 많은 8만 2천여 명이 지원했고 그 가운데 7,550명이 입학 통보를 받아 합격률이 이 대학 역사상 최저인 9.2%를 기록했습니다. USC의 합격률은 지난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는데 지난 2010년도 합격률은 26.3%로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편 UC의 경우 이달 초부터 캠퍼스별로 합격자 발표를 시작해 대부분 통보를 완료했으며 UC 버클리는 내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외선거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LA 총영사관 등 각 지역 본관에는 투표가 시작된 오전 8시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오는 금요일부터는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이고 그리고 애리조나에서도 추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오전 8시부터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외선거 투표. 고국에서 멀리 떠나 살아도 소중한 한 표 행사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려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나와 있어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 작은 한 표를 보태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외국에 있지만 한국이 바른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좋은 정치 하시라고 관심을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2년 만에 미주 지역에서 실시된 재외선거 투표. 한인 유권자들은 각자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며 선거 승리를 응원했습니다. 1년 유학 나와 있어가지고 첫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잘 안내를 받아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삶이 좀 어려우니까 좀 투표로 좀 정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등록 유권자는 6,700여 명. 투표 첫날인 오늘 모두 390명이 LA 총영사관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주말에도 이 투표소가 운영이 되고 특히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애리조나는 추가 투표소가 주말에도 운영이 되는 만큼 등록하신 재국민들께서는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LA를 포함한 미주 전 지역 재공간에 마련된 투표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우리 총영사관 관할에 그 등록률이 다소 낮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유권자로 등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렵게 등록한 만큼 잊지 말고 투표할 수 있는 기간에 꼭 참여하셔서 오는 금요일부터는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이고 그리고 애리조나주 메사에서도 주말 동안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대한항공 미주본부 여객부문 미서부 지점장에 정윤석 신임 지점장이 부임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LA 여객지점에서 근무했던 정 신임 지점장은 부임 후 가장 큰 현안으로 아시아나 항공과 합병을 꼽았습니다. 미 관계당국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합병에 대비해 매끄러운 통합 작업 수행과 서비스 개선에 힘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를 앞두고 있고 2년 후에는 인수 과정이 마무리될 거기 때문에 통합까지 미주 노선 신규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사에서 주도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간대를 조정해서 조금 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신임 지점장은 아시아나 항공과 에어프레미아 등 미주 노선에서 경쟁을 통해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수백만 달러를 강탈하고 돈 세탁한 아시아계 3인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용의자 3명은 보이스피싱으로 250만 달러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갈취하고 이를 돈 세탁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각각 수만 달러의 배상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의자 3명은 모두 아시아계로 35살 블레이드 바이와 28살 보웬후, 29살 타리안 씨입니다. 이들 사기 일당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표적이 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 집행관 등 공무원을 사칭하며 신원이 도용됐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타겟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 카드 넘버와 액세스 코드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 일당의 표적이 된 것은 대부분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징역 8년에서 15년, 배상금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솔직히 귀여운 걸로 할 일은 다 했다 싶은데 중국에서 코기 품종의 강아지가 경찰견으로 처음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인형 아닌가요? 최근 중국 산둥성의 한 경찰 캠프 행사장에서 공개된 생후 6개월의 경찰견입니다. 이름은 푸자이, 짧은 다리와 작은 몸집이 특징인 코기 품종인데요. 보통 경찰견 품종은 세퍼드와 로트와일러 같은 중대형 견이지만 푸자이는 짧은 다리를 이용해 차 밑을 수색할 수 있고요. 건물 안 좁은 곳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하네요. 일정 기간 추가 훈련을 거친 뒤 곧 정식으로 임무를 맡을 예정이라는데요. 아장아장 다리는 짧아도 맡은 일을 척척 해낼 코기 경찰견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축구를 보던 관중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날선말 몇 마디가 오가는가 싶더니 이내 남성이 여성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육탄전으로 번졌다는데요.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빨리 보안 요원이 출동했지만 잔뜩 흥분한 관중들을 진정시키느라 꽤 애를 먹었다는데요. 박항서 감독과 함께했던 영광의 시절은 사라지고 최근 인도네시아에 완패한 베트남 축구.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아니죠. 현재 당국은 이번 폭력 사건에 연루된 관중들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엔 영국 베드퍼스터에 위치한 한 사파리 공원으로 가보시죠. 최근 폭우가 내려 곰 11마리가 살고 있는 곳에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겼는데요. 이 틈을 타 사육사들이 백조 보트를 띄워줬더니 이 곰들 바로 마음을 뺏긴 모양입니다. 백조보트에 하나 둘 다가가 호기심을 보이는가 싶더니 이어 여럿이 함께 보트를 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보트 타고 물놀이하는 곰을 보다니 꼭 현실 동화 한 편을 감상한 기분이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한국 시간 28일 새벽 0시를 기해 13일간 이어질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는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할 수 있고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선대위는 국민의힘으로 인생 살리기를 내걸고 송파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합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물가를 점검하며 고물가에 고통받는 민생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로 총선 슬로건을 정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실천력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어제 중원 접전지 충북을 찾아 충주의 사위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충주를 방문하는 게 원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충주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고향이기도 하고. 아침 7시 인천 계양을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민주당 선대위 출정식을 열 예정입니다. 국민 생명보호를 위반한 이태원 참사가 가장 큰 실정이라고 보고 이를 부각한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고 새로운 미래는 가락시장을, 개혁신당은 영등포 소방서를, 조국혁신당은 부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정치권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쏘아올린 국회 세종 이전 문제가 뜨거웠습니다.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옮겨 여의도의 개발 규제를 풀고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해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공간 등 새로운 랜드마크로 바꿔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완전 이전하면 반세기 동안 묶여있던 주변 규제도 풀린다면서 국회 일대 50여 미터 이하로 설정된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예로 꼽았습니다. 경호와 미관 등을 이유로 한 규제 탓에 시민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겁니다.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당 관계자는 정치개혁 공약의 마침표이자 승부처 한강벨트와 충청권 표심을 모두 공략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정부 세종의사당 추진을 주도한 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당이 공약이기도 했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즉시 실행하면 된다. 대통령실은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 소신을 이미 밝혔다. 제2집무실 세종 설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한 위원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누구도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인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기본사회 5대 정책이라는 이름의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밝힌 기본사회 5대 공약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기본 조건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월세 10,000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 가구 규모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 등 기본주택 공약과 국립대와 전문대 무상교육, 4년제 사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구체화했습니다. 결혼 출산 지원금, 간병비 장기 요양보험 적용, 어르신 주 5일 점심 제공 공약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약 이행에 들어갈 재원 규모나 조달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상생국회를 만들겠다며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는데 조국 혁신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근 선거 상황을 연계한 건 아니라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거제도 하에서는 일정한 소수 정당의 존재나 탄생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그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강간죄 판단 기준을 폭행 협박 여부에서 성관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총선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제외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 여당과 개혁신당 등에서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는데 민주당은 실무적 착오로 초안이 공약집에 잘못 포함됐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네, 한국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1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공개 대상인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약 19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 공개 대상자 1,975명에 대한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평균 재산은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본인 이름의 재산이 9억 9,207만 원, 배우자 7억 4,445만 원, 직계존비속은 1억 6,448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평균보다 4,736만 원 줄었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50.5%가 재산이 줄었는데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은 74억 8,11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억 1,613만 원이 줄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김동조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지난해보다 210억 원 이상 늘어난 32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다 재산 신고자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등을 포함해 494억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도 재산 등록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래 보유 현황을 받게 됩니다. 그 보유 현황과 등록 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대조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외 보유 암호화폐도 재산 변동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집중 심사를 통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부턴 재산 공개 내역을 관보뿐 아니라 공직 윤리 시스템에서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별도로 공개됐던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재산 공개 내역도 공직 윤리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의대 증원을 두고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응급실 같은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국가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 철회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대화를 거듭 촉구한 겁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안보나 치안처럼 필수 의료 분야에도 국가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지역 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피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전공의 수련 지원,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보상 확대 같은 사업에 예산을 대폭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건보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하면서 필수 의료 살리기를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단체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대화하길 촉구하는 여권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는 새로 뽑힌 의협회장 당선자는 물론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대화회장에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응답은 없었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응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전공의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하겠다고 공언해온 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자는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의정 간 대화 테이블 마련은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조국 혁신당도 권력기관을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검찰의 기소청 전환을 핵심으로 한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제기와 유지 기능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이어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기소 결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기소 배심제 도입 등도 공약했습니다. 정치 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습니다. 외신 기자회견에 참석해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악의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저는 죽지는 않겠죠. 투옥된다는 걸 전제로 하신다면 옛날 얘기긴 한데 제가 20대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한번 가봤거든요. 살아본 적이 있어서 저는 잘 견딜 것 같고.
자신이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닌 적법한 응징이라며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적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적용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 부부 재산이 1년 사이 40억 원 넘게 늘어난 걸 두고 여권에선 검사장 출신 남편이 정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벌어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 후보는 친문검사라고 공격할 땐 언제고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검사가 정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총선 관심 지역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경기 고양갑을 취재했습니다. 이곳 경기 고양갑은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내리 3번 당선된 진보 강세 지역입니다. 평론가 출신 민주당 김성애 후보와 행안부 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 5선에 도전하는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출연으로 인지도를 쌓은 민주당 김성애 후보. 고양 특례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해 예산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례시가 현재 갖고 있는 작은 권한을 키워서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 등 모든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특례시로 만들겠습니다. 오랜 관료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 고양시를 서울로 편입해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고양시가 서울시로 편입하게 되면 대중교통 문제 해결은 물론 개발 제한 구역 완화,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양시를 철도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며 누구보다 지역 현안을 잘하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6개의 철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양선과 이 지역 여기를 관통하는 통일노선 그리고 식사 트램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청사 이전을 철회하고 주교동 안에 지어야 한다는 공통 공약과 별도로 세 후보는 각각 버스 준공영제 전면 실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서삼릉 일대 명품숲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재건축과 교통 개선 대책은 유권자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아파트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물도 문제고 또 녹물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전철이 있으면 아무래도 흐르는 손님이라도 들어오고 그럴 텐데 전철이 없다 보니까 진보 진영 단일화가 불발된 지난 총선에서 심 후보가 3자 구도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진보 진영이 갈린 3파전이지만 최근 정치 구도가 양극화되고 있어 심 후보가 5선 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머지 고양 선거구 3곳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이번엔 몇 석을 차지할지도 관심사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북한이 로켓 추진체와 정찰 위성을 서해 발사장으로 옮긴 정황을 한국군이 포착했습니다. 또다시 군사정찰 위성의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는 지난해 11월 발사체 천리마 1형에 실려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위성과 발사체는 발사장으로 옮겨져 조립된 뒤 발사대에 세우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군 소식통은 SBS에 북한이 군수공장 여러 곳에서 1, 2, 3단 추진체를 제작한 뒤 이번 달 공장 근처에서 각 추진체의 엔진 연소 시험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추진체 연소 시험으로 성능 점검을 마친 뒤 평북 동창리 서해 발사장으로 각 추진체들이 옮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3단 추진체 위에 탑재되는 군사정찰 위성도 동창리 발사장에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은 지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각 추진체를 조립해 발사대에 세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 이틀이면 충분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사 준비를 거의 끝낸 건데 남은 건 발사 시점입니다. 4월 둘째 주로 예상되는 우리 군의 정찰 위성 발사,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등이 발사 시점을 결정하는 주요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 준비 또 날씨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을 할 것이고요. 가능하면 우리 정찰 위성보다 빨리 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기념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동창리 발사대에 이달 초까지 방수포로 보이는 푸른색 물체가 덮여 있었는데 최근 사라졌다며 지난 25일 관련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